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 워프 선착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 배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륙회의가 승인한 최초의 해군함을 재현한 톨쉽 프로비던스호입니다. 이 프로비던스호는 케이트라는 이름의 상선이었다가 로드아일랜드주 해군의 첫 번째 해군함으로 사용되는데요. 미국 독립 200주년이던 1975년 독립전쟁 당시 이 배의 활약을 기리기 위해 복제선으로 제작된 겁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영국 해군함, 해적선, 그리고 크라켄이라는 바다 괴물에 의해 파괴된 터키 어선 등 다양한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눈폭풍으로 파손된 후 보수공사를 거쳐 이제는 실제 항해도 가능한데요. 올 11월까지 이곳 워싱턴 DC에서 전시된 후 새 보금자리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의 해양박물관으로 옮겨져 영구 전시됩니다. 평일에는 직접 올라 배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고 주말에는 18세기의 함선을 타고 워싱턴의 석양을 감상하며 실제 항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동 순방 일정에 올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임시 총리와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란의 핵무기 확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확인할 예정인데요. 15일부터 이틀간 머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살만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들썩이는 석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증산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돈바스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루한시크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나머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의 로켓 공격으로 붕괴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14일에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빈니차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 침공 후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5천 명이 넘었고 민간인 부상자도 6,520명에 이릅니다. 사임 압박을 받아온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결국 공식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14일 라자팍사 대통령으로부터 사임서를 받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던 라자팍사 대통령은 당초 사임을 계획했던 13일 황급히 스리랑카를 탈출해 몰디브를 거쳐 현재는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으나 총리 역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국가 부도가 발생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식량과 연료 등 생필품 확보가 어려워지자 정권 퇴진 요구 속에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일었고 한때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과 총리 관저를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촬영한 은하와 성운의 사진을 공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12일 나사가 공개한 사진은 남쪽 고리 성운과 소은하구는 스테판의 오중주 그리고 용골자리 성운 등이었는데요. 이번 사진 발표에 앞서 하루 전날인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웹 망원경이 촬영한 은하단의 사진 한 장을 최초로 공개하며 전 세계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사는 외계 행성에서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해줄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망. 그 이틀 후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집권 세력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전 총리가 염원이라고 밝힌 일본 헌법 개정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3년마다 전체 의원 248석의 절반을 새로 뽑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번 선거에서 현 집권 세력이 177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완수하지 못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安倍元総理の思いを受け継ぎ、特に情熱を傾けてこられた拉致問題や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개헌 문제를 당장 다음 의회 회기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 한다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냈습니다. 人々の幸せを願って作られた日本国憲法がこうした事態にあって国民の命を守る責任を放棄せよと言っているとは私にはどうしても考えられません。 일본 헌법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군대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아베 전 총리는 이 조항을 폐기하고 현재로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방위조직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군대 보유를 헌법에 명기해 합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겁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around Japan wa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both from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but also by an increasingly assertive China. To revise the Constitution was basically just to reflect reality. 이런 가운데 일본이 동맹인 미국과 영내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헌법 구조가 그걸 가로막아 왔다는 겁니다. To allow Japan to play a much larger role regionally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has a fundamentally pacifist constitution which prevents it from really accompanying U.S. forces on missions abroad.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일본 자민당의 개헌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제기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我们希望日方认真汲取历史教训，坚持走和平发展道路，以实际行动取信于亚洲邻国和国际社会。 중국뿐 아니라 과거 30년 넘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China, of course, which has its own rather aggressive designs for the region, would not welcome it at all. And if constitutional revision were to happen, I hope it would be done, and I think it would be done, in the context of improved Japan-South Korea relation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게 양국의 핵심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개헌에 대해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여론은 개헌에 대해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 구조가 있었기에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관건은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달렸습니다. I think I was so fascinated with theater when I was a child that I rejected anything else that had to do with science, with math, anything except for reading. My grandmother was a wonderful actor as a young person. And at that time, if you went into the theater, you were basically thought of as a prostitute or lady of the night. That was the whole deal with people in the theater in her time period. And she really wanted to be an actor. She wanted to be in New York. For me, I felt like I was finishing out a part of my grandmother's life because she was so passionate about the theater. My mom, too, was an actor, and she was a really, really funny, wild actor on stage. And I worked with her a couple of times.
And it was pretty great directing your mother, if you can imagine that. One doesn't do it by oneself. I had a whole group of people that I met in Alaska, and so we were able to create this theater company. And I ran that for 19 years before I came to Arena Stage. When I first came here to Arena 24 years ago, of the large theaters in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probably 4 or 5 of us in terms of being women. There are more now, but I face misogyny almost every day in one form or another, and I've been doing this a long time. But I always just kind of give it the flipper and move on. Sometimes I'll address it, and sometimes it doesn't make sense to address it. I just let it go and carry on. And what I would say to young women is listen to that voice inside of yourself and protect it, because people will try and take it away from you. Arena in that moment, when I came in, was one of 80 theaters here in Washington, D.C. And in the beginning, we were the first, right? So we were all things to all people. And the search committee said, Arena's being swallowed up. There are too many different competing voices. How would you focus the repertoire of this theater company? What I felt is there's a huge range of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voices, in terms of types of people who are writing, in terms of race, in terms of ethnicity, in terms of sexuality. I mean, in the voices in America, they're bitchy, they're funny, they're provocative, they're political, they're smart, they're all those different things. And why aren't we just focusing here and elevate that American voice in theater? Because a great theater needs a great audience and great artists. That's what you need to make it all work together.